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128 모의고사 1회에 있는 가형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좀 간단한 문제 좀 제외하고 우리가 좀 약간 필수적인 문제들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첫 번째 몇 번부터 보시면 좋냐면 9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역함수의 미분법은 좀 많이 어려워해요, 이과 친구들이.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공식을 먼저 보시게 되면, 역함수의 미분법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fx의 역함수를 gx로 했을 때, 우리가 fx의 역함수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 gx라고 했을 때, 우리는 g'의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항상 그 공식이 f'의 뭐? y분의 1로 해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f의 y 값은 항상 뭐가 된다고? x가 되게 하는 우리가 그 x값 찾아주셔야 되는 게 우리 얘기하는 역함수의 미분법의 기본 공식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인 그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네, 9번 문제 보시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x는 뭐보다 크다고 했죠? 네, 2분의 1보다 큰 범위 안에서고 fx는 어떻게 되어 있냐? fx는 2의 루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gx라 했을 때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g'의 2를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럼 한번 봐볼게요. 그럼 저희는 g'의 2를 한번 구할 건데, g'의 2의 값은 어떤 것이라고 했냐면 f'의 그러니까 x분의 1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f의 x의 값은 여기는 y가 되는 값이 알죠? 그 y가 되는 값은 뭐?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찾으셔야 되냐면, 얘가 뭐가 되는? 2가 되게 하는 x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2분의 1보다 큰 값을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집어넣어 봤더니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은 뭐를 구하시면 되냐면 f'의 뭐? 1분의 1을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는 먼저 뭐부터 구하셔야 되냐면 이제 f'x를 구하실 건데, 우리가 루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루트 x를 미분시키면, 여기다 한번 같이 한번 써줄게요. 우리는 루트 fx를 미분시키면 얘는 공식처럼 외우셔야 되는데, 이 루트 fx분의 f'x를 공식처럼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미분시키면 f'x의 값은 어떻게 되냐? 2는 놔둔 상태에서 미분하면 이 루트에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분의 속미분인 2x 마이너스 1을 잡으시고, 그러다 우리는 딴 걸 집어넣는 게 아니고 x 대신에 뭐 집어넣는 거죠?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뒤집은 것분의 1이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1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9번 문제에 대한 답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에 있는 그 9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답이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저희는 이제 10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요, 네, 10번 문제는 이제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1이 적혀있는 카드와 2가 적혀있는 카드 사이는 몇 장? 2장의 카드가 나오게 될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네,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구하시게 되면요, 먼저 7개의 카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확률은 뭐가 되냐? 전체에 대한 확률은 7팩이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하고 2 사이에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2개가 필요하고, 그럼 뒤에는 나머지 떨거지 3개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맨 처음에는 우리가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먼저 선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걔를 어떻게 하냐? OC 곱하기 순서별까지 1을 해주시고, 얘가 한 뭉탱이여서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몇? 4팩. 중요한 게 또 뭐냐면 1하고 2의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그럼 곱하기 2까지. 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이 완성이 되실 거고, 얘네들을 계산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21분의 4가 된다고 하는 문제 정답, 1번의 문제 정답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10번의 문제 정답 몇 번? 1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거를 보시면 이제 몇 번 해보실 거냐면 이제 14번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제 14번 문제는 여기다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y는 뭐라 되어 있냐면 로그 3의 x로 있대요. y는 로그 3의 x라고 되어 있는데, 네, 문제는 여기 위의 점 a와 y축 위의 점 b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고 했대요. 먼저 그림부터 그리기 시게 되면 첫 번째 이렇게 y를 잡으시고 이렇게 두 번째 x로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 y는 로그 3의 x, 얘가 바로 y는
로그의 3의 x라고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직선 하나를 딱 그었는데 어떠한 직선 그었을 때 얘네들 봤더니 여기 만나는 이 점이 A라고 했고 여기 만나는 이 점이 B 그 다음에 이렇게 O가 있다고 해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AB의 길이는 5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럼 얘네들 갖다가 이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 그 가능성을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를 저희가 세타로 한번 잡을게요. 세타로 잡으시면 여기가 뭐가 되죠? 그렇죠.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왜냐하면 얘가 90도이기 때문에 3개 더했을 때 180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2분의 파이에 플러스 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기울기는 어떻게 보냐? 기울기는 탄젠트에 뭐가 되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나의 조건이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보각 공식에서 어떻게 고칠 거냐면 탄젠트에 마이너스 세타분의 1을 붙이시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는 앞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탄젠트의 세타의 값이 뭐가 되냐면 4분의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공식을 썼는데요. 어떠한 공식이냐면 첫 번째 1번은 여각이라는 공식이에요. 여각. 여각은 어떤 거냐면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있냐면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게 여각 공식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되냐면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합이 90도면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여각 공식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음각이 있는데 음각은 어떻게 쓰냐면 음각 공식이라는 걸 어떻게 쓰냐면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네들이 바로 여각과 음각에 대한 공식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보도선화 연결시켜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수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수선을 긋게 되면 얘가 세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인데 탄젠트의 b가 4k 대 3k인데 얘네들이 5래요. 그럼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4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바로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네들의 x좌표가 3이기 때문에 3을 집어넣으면 얘는 3,1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는 이 값이 1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네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에다가 두 변을 곱하고 사인 세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5 곱하기 5하고 사인 세타가 되는데 사인 세타는 이 직각삼각형에서도 그럴 수가 있죠. 몇 분의 몇? 그렇죠. 5분의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이제 뭐가 되냐면 딱 약분식으로 쓰게 되면 2분의 15라고 하는 몇 번의 정답? 5번의 정답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5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먼저 필기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를 볼 건데요. 이제 15번 문제는 이제 프랙탈 도형의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어떤 것이냐? 얘 봤더니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몇이라고 있죠? 1이라고 되어 있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딱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라는 이 반지름을 통해서 이게 부채꼴을 만들어고 나머지 있는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의 넓이가 바로 S1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S1에 대한 넓이를 먼저 구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넓이 S1은 어떻게 하냐면 S1은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S1이라고 보다는 그냥 A1이라고 잡을게요. 우리가 그 합이 SN이라고 잡았으니까. 그럼 A1은 뭐가 되냐? A1은 여기 있는 이 전체에 있는 삼각형에서 뭘 빼시면 되죠? 부채꼴을 뺀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각이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왜냐면 45도니까. 그쵸? 그럼 저희가 처음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을 곱하기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고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의 r제곱 세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2분의 1에 r제곱은 1이니까 빼고 4분의 파이를 곱하신 다음에 그 몇 개? 2개. 그래서 우리는
1 빼기 4분의 파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첫째 항의 넓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서 내접하고 있는 이게 사각형 두 개를 그린대요. 내접하고 있는 정사각형 두 개를 그려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또 똑같은 모양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얘네들의 프랙탈 도형의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걔네들의 길이의 비를 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한 부분에 있는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얘도 x가 될 것이고, 45도, 90도니까 1대 1대 루트인 얘도 x, 얘도 x. 그럼 얘는 2x가 되고 얘는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보조선 하나 긋게 되면 이렇게 쭉 연결시키면 이 길이가 바로 뭐거든? 이 길이는 바로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형이 바로 무슨 삼각형?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의에서 우리는 첫 번째 거 어떻게? 2x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은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x의 제곱의 값은 뭐죠? 5분의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공비를 구하려고 봤더니 첫 번째 도형에 대한 한 변의 길이는 1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도형에 대한 한 변의 길이는 x가 되는데 넓이기 때문에 제곱을 먼저 붙여주시고 개수는 몇 개씩? 2개씩 늘어나고 있죠? 그 한마디 우리는 2x 제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비는 뭐 되죠? 5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끝났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1 빼기 5분의 2분의 첫째 항은 1 빼기 4분의 파이가 문제 정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문제 정답은 12분의 5의 4 마이너스 파이가 문제 정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번의 문제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라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제 16번 문제인데요. 16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숫자 1, 2, 3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두 자릿수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동시에 선택을 한답니다. 그랬을 때 선택한 세 자연수의 1의 자리의 수가 모두 다를 때, 1의 자리수가 모두 다를 때 세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가 모두 같거나 두 개만 같은 거. 한마디로 보시면요. 얘네들 거의 밑줄쳐 주셔야 돼요. 어디냐면 1의 자릿수가 모두 다를 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모두 같거나 두 개만 같을의 세모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할 때 뭐 할 1. 바로 뭐죠? 조건부 확률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얘네들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해보시면 된다는 뜻인데, 그럼 우리가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 자릿수는 총 9가지가 있죠. 3 곱하기 3이니까. 그럼 전체는 뭐가 되냐면 그 9가지 중에서 몇 개를 택한다고? 임의로 3개를 택한다는 게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는데, 그 밑에 들어갈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의 자의 숫자가 모두 다르대요. 1의 숫자 모두 다르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1의 숫자에 모두 다르다는 것은 어떠한 1, 어떠한 2, 어떠한 3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되죠?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만 달라지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3 곱하기 3을 해서 우리가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1의 자의 숫자가 다른 경우 중에서 어떻게 10의 자의 숫자가 모두 같거나 두 개만 같으면. 그럼 첫 번째, 전체는 당연히 9C3 똑같을 거고요. 9C3 똑같을 거고, 보시면 이제 모두 같아지는 건 뭐 있겠어요? 그러면 11, 22, 3, 11, 12, 13처럼 10의 자의 숫자가 1 또는 2 또는 3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얘는 10의 자리가 모두 같은 경우, 10의 자리가 모두 같은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만 같은 경우. 두 개만 같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모 1, 모 2, 모 3이 이렇게 쓰면 셋 중에서 먼저 두 개를 먼저 고르셔야 돼요. 맞죠? 그게 바로 뭐죠? 3C 2가 되겠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가 두 개는 같고 하나만 다르기 때문에 숫자도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주셔야 돼요. 그거죠? 3C 2. 그럼 제가 1하고 2를 고르게 되면 1, 2도 오는데 2, 1도 올 수 있죠? 그럼 두 개 바뀌어지는 곱하기 몇 가지?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총 계산하게 되면 문제의 정답 뭐가 되냐? 9분의 7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겠죠?
그다음 우리는 이제 17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참고로 17번 문제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해설이 여기 밑에다가 한번 같이 한번 쓰면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알겠죠? 1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그 수학적 기납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점 이게 그 쭉 나온 그 박스형의 증명 문제 나올 때는 걔네들을 위해서부터 쭉 읽어서 걔네들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괜히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서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로 거기서 한번 읽어보면서 가긴 할 건데 세 번째 줄, 박스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절대값 x가 p라고 잡았고 절대값 y가 뭐라고 잡았죠? q라고 잡았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보시면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x하고 y가 뭐라고 했냐면 정수 x, y라고 했는데 우리가 0이 아닌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거기 보시면 얘를 그 pq라 잡았을 때 우리는 p 플러스 q의 값이 이제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n의 마이너스 z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2n 마이너스 z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z의 값이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요. 우선 0이 되는 거 먼저 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적어도 2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n의 위치를 바꿔주면 우리는 z의 값은 뭐가 되죠? 2n의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바로 2n-2라고 하는 얘가 바로 그 문제 정답 가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밑에를 보시면 이제 그 NCR은 NCn-R이라고 하는 박스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그 다음에 가 대신에 EN-1을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EH에 EN-K 빼기 2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맨 처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20부터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얘네 특징은 두 개 더한 다음에 하나 빼죠. 그러면 EN-K에 빼기 C에 EN-K에 빼기 2가 되고 NCR은 NCn-R이기 때문에 EN-K 빼기 1에 1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쓰게 되면 시그마의 K가 1부터 어디까지? EN-2까지 여기 있는 식이 이제 뭐가 되냐면 EN-K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거는 뭐가 되냐? 얘네들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EN-2에 EN-1이 될 것이고 K 공식은 뭐가 되냐? EN-2에 K 공식은 2분의 뭐가 되죠? N에 N-1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얘네들은 N에 N-1이니까 EN-3인가요? EN-3이 된 EN-1이죠. 왜? N 플러스 1이니까 맞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가 다 묶이면 2분의 1 빠지죠. 근데 2가 빠지면 약분되니까 N-1에다가 EN-1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다가 한 줄 쓰고 이제 볼까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그마의 N1부터 6까지의 이게 A인이죠. A인. 그럼 얘네를 집어넣게 되면 계산하면 답이 500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이 바로 무슨 식? 이 식이 바로 나식이 될 것이고 이 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식이 바로 R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이 바로 FN이고 얘 바로 뭐죠? 이거 바로 GN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계산해서 문제 정답 만드시면 답은 25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7번의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냐면 25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18번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네, 문제는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0하고 뭐로 되냐면 n파이로 돼 있대요. 근데 열린 구간이니까 양 끝점은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fx의 값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exponential x에다가 사인에 뭐가 되죠? n제곱의 x가 되는 것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x는 알파에서 극대란 극소가 되는 모든 점들을 알파1, 알파2, 알파3를 쭉 가서 알파 k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게 우리 문제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우리는 극대극소라는 것을 구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먼저 미분을 시킬 건데요. 무슨 미분을 시키셔야 되죠? 그렇죠. 곱미분을 먼저 한번 시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앞에 거 미분하면 exponential x에 sin n제곱의 x
플러스 익스포넨셜 x에다가 사인 인제곱 x 미분하면 n에 사인의 n-1의 x가 붙고 거기에 대한 속미분인 코사인의 x가 붙는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얘네 쓰게 되면 익스포넨셜 x에다가 사인의 n-1의 x까지 빼주시고 얘는 앞에는 사인 x 플러스 n의 코사인의 x가 된다는 거는 0되는 값을 우리가 그 값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얘가 0되거나 얘가 0되는 값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n이 홀수잖아요. 홀수면 그러니까 홀수면 어드죠. 홀수이면 얘네들은 짝수기 때문에 짝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약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인의 x가 0되는 값은 그 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홀수일 때. 근데 n이 짝수잖아요. n이 짝수이면 어떻게 되죠? 얘는 홀수이기 때문에 부호의 변동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인의 x가 0에서 그 값이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넘기게 되면 사인 x는 마이너스 n 코사인 x고 코사인 나누게 되면 탄젠트 x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n 되게 하는 점에서 우리가 걔네들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탄젠트의 그래프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좀 이해를 돕고 좀 많이 그려볼게요. 첫 번째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고 2분의 3파이, 2파이, 얘 2파이고 쭉 하고 얘가 3파이 얘가 쭉 하고 얘가 4파이가 돼요. 4파이. 우리가 규칙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그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 이제 탄젠트 x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인의 x의 값이 0 되는 값은 x는 별파이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뭐부터 볼 거냐면 n이 1을 대입하게 되면요. n에 1을 대입하면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고 1을 대입하면 0부터 파이까지죠. 0부터 파이까지의 마이너스 n의 값 쭉 그어서 y는 마이너스 n을 긋게 되면 우선 우리가 홀수가 되게 되면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값만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처음 만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면 여기가 바로 알파1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알파1인데 탄젠트가 마이너스를 되게 하는 게 4분의 3파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맞죠? 이제 니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홀수니까 첫 번째 1일 때는 A1일 때는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K는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n이 1일 때는 니은을 보시면 봐보세요. 니은을 보시면 n이 1일 때는 K가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는 n이 3 되는 거 볼게요. n이 3 되는 거 보시면요. 여기서 파이, 2파이, 3파이까지 보시는데 얘네들은 안 된다고 얘기죠. 얘네들은 안 되니까 하나, 둘, 3개. 그럼 K는 3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n이 5일 때는 어떻게 하냐. 5일 때는 여기까지 이제 더 가셔야 되는데 이제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에 뒤에 하나 더 있겠죠. 맞죠? 더 있기 때문에 얘는 K가 5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홀수일 때는 K 자체가 뭐가 되죠? n이 된다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도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디귿을 한번 볼 건데 이제 뭐라 하죠? n이 짝수라기 때문에 짝수일 때는 사인의 값도 우리가 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n이 2가 돼버리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k의 값은 2가 돼버리면 여기까지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원래 있는 2개하고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1이니까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n이 4 되면 어떻게 되죠? n이 4 되면? 여기까지죠. 그럼 원래 있던 우리가 4까지면 하나, 둘, 셋, 4개에서 4개가 있긴 한데 못까지. 하나, 둘, 3개니까 3을 더해줘서 몇 개? 7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n을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은 이 n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8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면서 규칙을 찾아보는 문제인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동적으로 sin x가 0 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sin x가 0이 될 때 그게 위에 있는 차수가 짝수가 돼버리면 항상 양이기 때문에 그 값이 될 수가 없고 얘처럼 홀수가 돼버리면 양음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 값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필기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이제 1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19번 문제를 볼 건데요. 19번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처음 거는 0부터 2까지 익스포넨셜 t분의 ft의 dt의 값이 2라고 있고 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익스포넨셜 t분의 t의 ft dt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큰 거에서 정의된 함수인 gx에 대해서 gx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의 제곱분의 f의 lnt의 dt의 값을 주었다 했을 때 우리는 인테그랄 1부터 2의 제곱까지의 t분의 gt의 dt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네, 그럼 먼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딱 보자마자 어떻게 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식은 별로 없기는 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딱 봤더니 얘네들이 딱 봤더니요. 여기 있는 식들이 다 뭘로 돼 있죠? ft 돼 있어요. 근데 얘는 f에 lnt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식을 요거를 좀 이따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변수형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거 두 개째는 먼저 쓰고 지나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1번은 무엇이냐면 쟤를 미분시키면 g'의 x의 값은 뭐가 되냐면 x가 집어들기 때문에 x제곱분의 f의 lnx라고 하는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는 g의 1의 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0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식은 먼저 놔두식으로 시작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 우리 구하고 싶은 걸 먼저 한번 쓰게 된다면요. 우리 이따가 뭐 g'x를 써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분적분법을 쓰긴 할 건데 부분적분법을 어떻게 쓰시면 좋냐면 u의 값을 gt로 잡으시고 v-를 t분의 1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u-는 뭐가 되죠? g'의 t가 되고 t분의 1을 적분하면 ln-t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의 부분적분법에서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ln-t에다가 gt를 잡으신 다음에 걔네들을 1부터 2의 제곱까지 해주시고 빼기 인테그랄에 1부터 2의 제곱까지에 두 개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그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거죠? t의 제곱분에 lnt 그 다음에 f의 ln t의 dt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거는 익스포넨셜 2를 집어넣게 되면은 2의 g의 2의 제곱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ln1은 0이기 때문에 없어질 거고 맞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나머지는 빼기 인테그랄 1의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t의 제곱분의 lnt의 f의 lnt에다가 dt를 구하시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쩔 수밖에 없냐면요. 이제 식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이런 식을 만들어야 돼. 이런 식. 맞죠? 이런 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우리가 기억이라 했어요. 이 식을 기억이라 했을 때 처음에 우리는 기억식을 이제 부분적분법으로 한번 같이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g의 x라고 잡았고요. 얘네들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t의 제곱분의 f의 ln t의 dt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식은 얘를 못 이용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ln t를 뭐로 잡냐면 x로 잡아도 할 겁니다. a로 잡을까요? a로 잡을게요. 그럼 얘는 미분하면 t분의 1의 dt의 값이 뭐가 되냐면 d의 a가 될 것이고 우리는 t의 값이 2의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는 어떻게 이제 고치실 거냐면요. g에 이렇게 놔두실 거고 우선 맞죠? 놔두실 거고 그럼 얘네들은 1을 집어넣으면 어때죠? 1을 집어넣으면 인테그랄 뭐가 되죠? 1을 집어넣으면 0 되죠. 그 다음에 x를 집어넣으면 뭐죠? x를 집어넣으면 뭐래요? x의 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t 대신에 x를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얘네들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ln의 x가 될 수밖에 없죠. lnx까지. 그러니까 lnx까지. 그럼 봐볼게요. 얘네들은 첫 번째는 f의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fa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분의 1의 dt의 값이 d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t의 값이 이거니까 2의 a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괜찮죠? 이게 바로 x가 될 거예요. x. 맞죠? 근데 우리는 이 폼이 딱 얘하고 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우리는 0부터 2까지를 알기 때문에 얘가 2가 되게 하는 x값이 뭐죠? 익스포넨셜 제곱이기 때문에 g의 2의 제곱값을 구하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2의 a분의 fa의 뭐죠?
DA이기 때문에 이 값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값이 뭐가 된다는 거죠? 2가 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우리는 여기 있는 식을 우리 한번 알고 있는 식을 한번 고쳐볼게요. 이 식을요. 얘를 니은식으로 합시다. 그럼 니은식 여기다 쓰게 되면 보세요. 1부터 익스포넨셜 제곱까지 t의 제곱부터 t의 제곱에 lnt에 f의 lnt dt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문제를 봤더니 얘처럼 t의 ft 삐리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ln의 t의 값을 뭘로? x로 잡아도 할 겁니다. 그럼 미분시키면 똑같이 t분의 l의 dt는 뭐가 되고 dx가 되고 얘네들은 t는 2의 x승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한번 고치게 되면 봐보세요. 인테그랄에 1을 집어넣으면 ln은 0이 되고 익스포넨셜 제곱 집어넣으면 ln 2의 제곱은 2가 될 것이고 그럼 얘네들은 x, fx 그 다음에 t분의 dt는 dx가 되고 남은 t는 익스포넨셜 x를 이렇게 고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여기 있는 값이 딱 정해졌죠. 그럼 이 값이 뭘로? 는 2로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니은의 식도 뭐가 된다고? 2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2 곱하기 2가 4가 되고 4에서 못 빼면 2를 빼면 문제의 정답은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19번 문제를 같이 한번 체크해봤고요. 한번 필기 먼저 마무리해 보신 다음에 우리는 2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번 문제가 되는데요. 20번 문제는 이제 A3의 값이 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밑줄 쳐보세요. A4를 제외한 모든 항이 정수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2는 로그 an 플러스 1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로그 an의 an 플러스로 나오고, an 플러스 1의 값이 2보다 작으면 a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an 값이 ak보다 작아지게 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하는데, 걔네들의 k 값이 뭐가 될 때? 세자연수가 되는 그 수열에 대해서 우리는 시그마 m이 2부터 이거 써볼까요? 2부터 어디까지? 5k까지의 a의 2m의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뭐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 거냐면요. 첫 번째 우리는 그 A3의 값이 2라는 걸 아는데 우리 우선 A2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A2의 값이 이제 뭐가 되는지 먼저 보셔야 할 거냐면 첫 번째는 2보다 작은지를 먼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럼 A2가 2보다 작게 되면 A의 3 값은 뭐가 되냐면 A2분의 1의 값이 되는데 얘네들이 2가 되죠. 그럼 우리는 A2의 값이 뭐가 되냐면 2분의 1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밑줄 치라고 했죠. A4를 제외한 모든 항이 다 정수라고 했는데 얘는 A4도 아닌데 정수가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얘는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A의 2의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 2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에는 어떤 걸 이제 보셔야 되냐면 A의 2의 값이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A의 3의 값이라는 것이 뭐냐면 A 3의 값이라는 것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의 로그의 A1에 A2가 되는데 얘네들이 2가 된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겠죠. 맞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죠? A1의 제곱값은 뭐가 되죠? A의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괜찮죠? 여기까지? 네, 우리는 이제 A에 뭘 구하고 싶냐면 4를 구하고 싶다. A4. A4인데 A3의 값 자체가 2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로그에 뭐가 있냐면 A의 2에 A의 3의 값이 있는데 로그에 뭐가 있냐면 A의 2가 있고 A3은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봐봐요. 저희가 얘네 보시면 지금 A1하고 A2가 둘 다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참고로 문제는 뭐냐면 A1은 진수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죠? 1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걔네들은 나올 수 있는 자연수의 가장 작은 것은 2가 돼요. 근데 2를 제곱하면 A2는 뭐가 된다는 거죠?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A2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고. 그 문제는 얘네들이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뭐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A사가. 여기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저희는 AO는 이제 뭐하냐? AO는 2보다 작기 때문에 걔를 뒤집을 수밖에 없죠. 뒤집으니까 A4분의 뭐죠? A4분의 1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이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뒤집으면 걔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2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A의 유계값을 구해보면 A6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성질에 따라서 로그의 A4의 A5가 되는데, 이미 여기 있는 A5의 값이 뭐가 되냐면 역수니까 A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된다는 것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7은 뭐가 되냐? A7은 2보다 작기 때문에 뒤집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쭉쭉 가겠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뜻이 되냐면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A6의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우리는 AN이 AN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첫 번째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 어떻게 잡냐면 첫 번째가 사실 어떤 수가 올지는 사실 저희가 모르잖아요. 저희가 모르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면 딱 보면 한번 봐볼게요. 우리 보시면 조금 귀찮게 하는데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겁니다. 저희가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한번. 그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거는 A2의 값이 뭐가 되냐면 A1에 제곱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A1의 값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하긴 할 건데, 그게 대략적으로 뭐가 될지는 한번 구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해볼 건데, 집어넣게 되면 이거예요. 뭐냐면 A3는 뭐가 되냐면 A의 로그의 A1에 A2 되는 것도 괜찮을 거죠. 맞죠? A1분의 A2. 맞죠? 이게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는 A4는 뭐가 되죠? A4는 2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A4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로그의 A2에 A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맞죠? A2, A3. A2, A3이 될 수 있다는 거. 얘는 그냥 우리가 최소인 거고, 얘는 일반적인 거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또 A5를 구해보면, A5는 아까 뭐라 했죠? 100% 역수기 때문에 로그의 A2에 A3분의 1이 될 것이고, 이 값은 로그의 A3분의 A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A2의 값이 로그 A1의 제곱이니까 로그의 A3의 A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가 2기 때문에 이 로그의 2의 A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값도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수값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정수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A의 1의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의 거듭제곱의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A의 2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이거를 2제곱한 거기 때문에 2의 몇 제곱? 2t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A3는 뭐가 되죠? 2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4는 뭐가 됩니까? A4는 A2분의 A3니까 2t분의 1 될 거고, 2t분의 1 될 거고, 그 다음에 A5는 뭐가 되는 거죠? A5는 그래서 뒤집으니까 2t가 되고, 그 다음에 A6부터는 무조건 다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희는 딱 봤더니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작아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AN의 값이 AK보다 작아지거나 같은 건데, 그 A의 K 값이 이제 뭐가 되냐면 세 자리의 자연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세 자리가 되면 얘는 엄청나게 큰 수이기 때문에 얘를 세 자리가 되는 숫자를 만들기 편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t 대신에 4를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t 대신에 4를 집어넣었을 때. 그럼 t 대신에 4를 집어넣게 되면 A1은 16이 될 것이고, A1은 1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2는 뭐가 되죠? 16 곱하기 16은 256 되겠죠. 256. 그 다음에 A3는 2가 될 것이고, A4는 뭐가 되는 거죠? A4는 그렇죠. 8분의 1 되는 거죠. 8분의 1. 그 다음에 A5는 뭐가 되고? 8이 되고, 그 다음에 A6부터는 무조건 다 뭐? 마이너스 1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2의 값이 바로 뭐라는 거죠? K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그마 M2부터 K는 2기 때문에 10까지의 우리가 A의 2m-3이 되는데, 첫 번째 넣으면 A1, 두 번째 넣으면 A3, 세 번째 넣으면 A5, 그래서 마지막 넣으면 어디까지죠? 20에서 7배가 17까지요. A17까지 돼요. 총 9개를 더하는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홀수의 합이죠. 홀수의 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 홀수는 뭐가 되냐? 16이 되고, 두 번째 홀수는 2, 세 번째 홀수는 8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다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모두 다 계산해주면 문제 정답은 20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20번 문제는 약간 발견적 규칙 문제에서 조금 약간 까다로운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킬러 문제도 같이 한번 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입해 보면서 어떠한 식이 나온지도 같이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필기 마무리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뒤에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 이제 27번 문제는 어떤 것이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가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첫 번째는 fx하고 gx는 1,2에서 만난다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f1하고 g1은 어디서? 2에서 만난다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g'의 1의 값은 2의 f'의 1의 값과 똑같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실수 x에서 f'의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를 하겠죠. 맞죠? 증가함수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냐? y는 g의 f의 인버스에 뭐죠? 이 x가 있는데 이거의 1, f 인버스의 2에서 그러니까 g of f 인버스죠. g of f 인버스 2죠. 그러니까 이것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얘네들의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어떤 거냐면 f 인버스의 2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될 것이고 얘네들은 g의 값은 2이기 때문에 1,2에서의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뭐를 구하셔야 될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는 이 식을 먼저 미분하실 건데 y''은 어떻게 되죠? g'의 f 인버스의 2x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관한 이제 무슨 미분해 주셔야 돼요? 속미분이죠. 속미분이니까 f 인버스의 프라임의 2x를 잡으시고 또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속미분이 뭐? 2x까지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x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기울기는 뭐가 되냐? 2는 앞으로 뺄게요. 2 빼시고 g'의 f 인버스의 2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프라임의 2까지만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f 인버스 2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면 2의 g'의 1의 값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프라임의 2의 값을 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구할 것은 이제 여기 있는 f 인버스 프라임의 2를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다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또 역함수의 미분법이 되네요. 그럼 저희는 f 인버스의 프라임의 2의 값은 뭐가 되냐? 얘네들은 본래 함수 미분한 거 한번 본래 함수분의 1이기 때문에 본래 함수의 띠리리분의 1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f의 띠리리리 그 나오는 y 값인 2가 되는 것을 구하시면 되는데 저기서 문제에서 f의 1의 값이 2라고 했죠? 그럼 얘가 1이고 얘도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넘기게 되면 2분의 1에 g'의 1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맞죠? 그럼 우린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2를 집어넣고 g'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의 1의 값이 번부수 시키게 되면 뭐죠? g'의 1분의 2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위의 점에 1,2이기 때문에 y는 기울기 쓰시고 x 빼기 1 플러스 2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y좌표면 값은 0 집어넣기 때문에 k는 뭐죠? 마이너스 1이겠죠. 근데 문제는 k 제곱값을 구하는 건데 k 제곱값은 문제 정답은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7번의 문제의 정답은 4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28번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대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가 있죠? A가 있고 여기가 바로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D가 돼야 돼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한 번씩 읽어보면 첫 번째 그건 뭐라고 했냐면 AB하고 BC, AB와 BC 여기가 2고 얘가 2가 된다고 얘기했답니다. 그 다음에 AD 대 CD가 3대 1이기 때문에 여기를 3A로 잡으면 얘가 뭐죠? 얘가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원하는 거 삼각형 ACD라고 하는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손쉽게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보세요. 저희가 여기 중심을 딱 긋고요. 이게 딱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연결시킨 이유는요. 반지름이 2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도 2겠네요. 그럼 뭐가 되죠? 바로? 그렇죠. 바로 마름모가 돼요. 마름모. 네, 마름모라는 것은 얘네들에 있는 그 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있는 이 각이 제가 세타로 잡으면 여기 있는 이 각도 자동적으로 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호에 대해서 어떤 거죠? 호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게 바로 원주각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이 뭐가 되냐면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죠? 그러면 2분의 세타하고 세타 두 개를 합하면 뭐죠?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우리는 세타 플러스 2분의 세타는 2분의 3세타거든요. 그게 바로 파이가 되기 때문에 세타는 뭐가 되냐면 3분의 2파이가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질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뭐만 구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있는 이 각도까지 구했죠. 얘네들은 뭐가 되죠?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120도가 되는 거죠. 그럼 120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쭉 긋게 되면, 이게 수식을 딱 긋게 되면 60도거든요. 그러면 1대 2대 루트 3. 그럼 얘네들은 2 루트 3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보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뭐가 보이죠? 안 보여요? 보여야 돼요. 바로 뭐냐면 두 변과 끼인 각과 마주변을 할 때 제2 코사인 법칙. 그래서 우리 제2 코사인 법칙에서 어떻게 쓸 거냐? 마주보는 변에 제곱하면 2루트 3의 제곱이 돼요. 2루트 3의 제곱의 값은 3a의 제곱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a 곱하기 a에다가 코사인에 뭐가 되죠? 3분의 파이를 붙이시면 우리가 원하는 a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제가 구해봤더니 a제곱이 7분의 12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넓이 다 했어요. 이 넓이 s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 그러면 3a제곱에 사인의 몇 도? 3분의 파이도. 그럼 얘네들은 2분의 3을 붙이시고 a제곱은 7분의 12를 붙이시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은 7분의 9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얘네들 위에 있는 분자 분모의 합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은 뭐가 되냐? 답은 16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의 우리가 원하는 28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마름모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이 똑같고요. 두 번째는 원주각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각의 절반값이 얘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 180도까지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좀 더 도형 문제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필기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우리는 이제 29번의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가 되는데요. 2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도형 문제가 되는데요.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중에서는 사인 법칙을 좀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주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시면 첫 번째 게 뭐라고 했냐면 AB의 길이가 1이래요. 그럼 AB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바로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얘가 90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B하고 AD가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길이도 1이 된다는 것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또 PA, 그다음 PD, 그러니까 PD랑 BD, 여기 있는 두 개의 길이도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뭐를 구하는 게 주 목적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의 세제곱분의 BQ 빼기
BQ 빼기 PQ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럼 봐볼게요. 그럼 맨 처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이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할 수가 있긴 해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긴 한데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항상 얘기했듯이 모든 변의 길이를 J 코사인으로 구해도 되는데 J 코사인보다 가장 좀 더 이상적인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딱 가운데 내려 꽂으면요.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수직 2등분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이 뭐가 되죠?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빗변을 안 상태에서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 사인이거든요. 사인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사인 2분의 세타인데 이 전체이기 때문에 이 사인의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괜찮나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죠? 이 사인의 뭐가 되죠?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조선 하나 또 연결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PD랑 BD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보조선을 연결시키면 얘가 또 2분의 세타가 되죠. 빗변을 알고 높이니까 또 사인이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사인의 제곱의 2분의 세타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는 4사인의 제곱의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면 이제 또 각도를 좀 많이 구해 봐야 되는데 세 각을 합했을 때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90도죠.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고 여기는 2분의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삼각형의 한 외곽은 두 내각의 합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각이 2분의 3세타가 되겠고 맞죠?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뭐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떤 것을 좀 구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좀 유도해보고 싶은데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교육 과정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쓸 거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 삼각형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BQ랑 PQ고 우리가 아는 것은 각과 변, 각과 삐리리밖에 몰라요. 그럼 우리가 뭐를 이용해 볼 수밖에 없냐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 각까지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두 각은 뭐죠? 여기 있는 이 각은 180에서 두 개를 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고 그걸 어디서? 파이에서 빼면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이것분의 이것. 그럼 사인의 뭐가 되죠? 사인의 2분의 3세타분의 뭐죠? 4의 사인의 제곱의 2분의 세타. 이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분의 뭐가 되냐면 BQ가 될 것이고 또 뭐가 되냐? 얘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PQ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각 공식에 의해서 여기 있는 얘가 바로 뭘로 바뀌죠? 그렇죠. 코사인의 2분의 세타. 그럼 얘는 뭐죠? 코사인의 세타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쓸 수 있냐? 첫 번째는 쭉 넘기게 되면 PQ의 값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PQ의 값은 사인의 2분의 3세타분의 4의 사인의 뭐가 되냐면 제곱에 2분의 세타를 붙이시고 뒤에는 뭐만 붙이시면 되냐면 코사인의 세타를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거 BQ는 어떻게 되죠? BQ를 구하고 싶으면 BQ는 똑같이 저걸 넘기시면 되죠. 어떻게? 그럼 사인의 2분의 3세타분의 4의 사인의 제곱에 2분의 세타를 붙이시고 맞죠? 근데 위에 옆에는 뭐를 붙이시면 되죠? 코사인의 2분의 세타를 붙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좀 식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세타가 0에 플러스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보시면 여기 있는 식하고 여기 있는 식은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묶을 수가 있어요. 묶게 되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돼요. 사인의 2분의 3세타 4에다가 사인의 제곱에 2분의 세타가 붙이고 세타는 여기다 하나 더 곱할게요. 그럼 일단 세타 제곱이 남을 거고 이제 남는 것은 뭐가 남냐면 여기는 코사인의 2분의 세타 빼기 코사인의 세타가 남다는 것도 괜찮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맞죠? 코사인 2분의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맞죠?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값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 있는 이 값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건 4는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거 하면 2분의 3분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개수비가 나올 거고, 세타분의 사인의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도 2분의 1의 값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실 정석풀이도 먼저 알려드리면, 정석풀이는 위아래다가 코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구할 건데, 우리는 좀 쉽게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로피탈 정리라는 걸 써보도록 할 겁니다. 그 로피탈 정리는 위아래 미분하는 식인데, 첫 번째 거 미분하면 2세타가 될 것이고,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의 2분의 세타 플러스 사인의 세타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이제 뭐가 되냐? 여기 있는 이 값은 이것분의 이거는 뭐가 되죠? 그렇죠. 2분의 1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분의 이거는 뭐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8분의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총체적으로 쫙 곱하게 되면 다 뭐가 되냐면, 얘네들 값은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는 K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문제의 정답은 60의 K이기 때문에 답은 1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1회에 있는 모의고사 이제 29번까지 문제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문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좀 반복적으로 좀 많이 해보시면서 거기서 갖고 있는 모의고사의 아이디어들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된다면요. 좀 더 손쉽게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문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문제에 관련된 공식들을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쭉 정리해 보시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좀 더 손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회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